증거에 따르면 1959년 등반은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불가능한 산, 세로토레. 이 이름은 해발 3133m라는 수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남극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 바위탑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서 있는 고유한 거인이자 전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에게는 악명 높은 불가능한 산으로 불립니다. 1952년 피츠로이를 처음 등정한 리오넬 테레이는 이 봉우리를 처음 마주한 순간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오히려 전 세계 등반가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고산 산맥과 달리 파타고니아의 어려움은 고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켈리 코르데스는 그의 책 더 타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K2의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가장 어려운 루트에서도, 알프스의 고산 얼음 루트에서도 세로토레의 가장 쉬운 루트만큼 지속적인 수직 등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점과 도전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위협하는 듯한 그 모습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등반가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1959년 한 남자가 그 전설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체사레 마에스트리였습니다. 그의 등정 선언에 세상은 경탄했고 찬사가 쏟아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에스트리의 이야기에는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설은 등반사에 남을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치밀했던 사기극 중 하나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거대한 바위탑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의 경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1958년 초 두 그룹이 세로토레를 최초로 등반할 계획이었습니다. 브루노 데타시스가 이끌고 체사레 마에스트리와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인 체사리노 파바를 포함한 한 그룹은 동쪽 면을 오르기로 계획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카를로 마우리와 월터 보나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로토레의 서쪽 면을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두 팀은 서로 라이벌이어서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보나티와 마우리는 서쪽 면에서 대담한 시도를 했고 루트의 절반을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서 약 450m 아래로 후퇴했습니다. 결국 데타시스의 파티는 동쪽 면을 시도하지 않았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에스트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리더의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세로토레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1월 마에스트리는 돌아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에스트리는 그 시대 최고의 암벽 등반가 중 한 명으로 로프 없이 대담하게 단독 등반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오스트리아의 엘리트 아이스 클라이머인 토니 에거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알피니스트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체사리노 파바가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짐을 캠프로 운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수의 젊은 등반가를 고용했습니다. 마에스트리와 그의 두 동료는 세로토레의 동쪽에서 시작해서 탑의 북쪽 면과 북쪽 능선을 거쳐 이어지는 경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파바는 루트의 첫 번째 구간에서 등반을 포기했지만 마에스트리와 에거는 계속했습니다. 1월 말, 일주일 동안 그들의 행방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 6일 후, 마에스트리는 혼자 돌아왔다. 그는 파바에게 에거와 함께 1월 31일에 세로토레 정상에 올랐지만 얼음 눈사태가 에거를 곧 휩쓸어 갔다고 말했다. 마에스트리에 따르면 에거는 정상 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16년 뒤 발견되죠. 첫 번째 등반은 큰 뉴스였지만 곧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에스트리의 증언과 등반에 대한 설명은 많은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다른 등반가들이 그 경로에 접근했지만 볼트, 피톤 또는 고정 로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마에스트리는 벽에 볼트를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마에스트리는 자신이 세로토레 정상에 올랐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1970년에 그는 에지오 알리몬테와 카를로 클라우스와 함께 남동쪽 능선에 도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가솔린 구동 공기 드릴 콤프레셔를 사용하여 그들은 벽에 360개의 볼트를 박았습니다. 그들은 정상 버섯바로 아래, 정상에서 40에서 60m 아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에스트리는 눈 덮인 정상 버섯이
산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곳을 정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압축기를 산에 두고 왔고 그들의 경로는 이제 콤프레셔 루트라고 불립니다. 이 루트를 완전히 등반한 최초의 등반가는 1979년 스티브 브루어와 짐 브리드웰이었습니다. 2004년 파타고니아의 등반가 롤란도 가리보티는 A Mountain Unveiled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마에스트리와 파바의 설명, 그 후 아무도 벽에서 300m 이상 올라간 세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등반가들이 표현한 의심. 가리보티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마에스트리와 파바가 1959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한 설명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005년 가리보티, 알레산드로 벨트라미, 에르마노 살바테라가 북벽을 등반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로를 The Arc of the Winds라고 명명했습니다. 번역하자면 바람의 방주라는 뜻이죠. 그들의 경로는 마에스트리가 등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면에 있었습니다. 가리보티에 따르면 그들은 1959년 팀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면은 마에스트리의 설명과 매우 달랐습니다. 2006년 7월 에르마노 살바테라는 바람의 방주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마에스트리와 에거 파바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마에스트리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의 강인함과 완고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런 자질과 성공에 대한 그의 의지가 합쳐져서 그 윤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살바테라는 썼습니다. 라이놀트 메스너 역시 1959년 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에스트리에게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에스트리와 파바는 화가 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는 몇 통의 편지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분쟁은 마에스트리와 파바가 최초로 등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편지와 공식 성명을 통해 일련의 반박을 제기하면서 계속되었다. 바람의 방주는 피올레 도르로 제안되었지만 마에스트리와 파바는 2005년 라인을 반복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토니 에거와 체사레 마에스트리가 세로톨의 정상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015년 가리보티는 켈리 코르데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마에스트리가 발표한 사진을 조사하여 촬영 장소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가리보티는 1959년에 마에스트리와 에거가 자신들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탑의 반대편인 페르필델 인디오의 서쪽 측면에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리보티의 보고서 제목은 퍼즐 완성이었습니다. 가리보티의 광범위한 연구 작업 이후 우리는 마에스트리의 주장이 실제로 거짓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1959년 등반은 단순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마에스트리는 그들의 등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고 가리보티와 같은 사람들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반론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마에스트리는 2021년에 사망했지만 여전히 정상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논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전설이었던 인물이 인간의 야망과 허영심으로 인해 스스로의 신화를 무너뜨린 이야기이며 또한 실제로 그 봉우리를 정직하게 오르려 했던 수많은 등반가들의 땀과 희생이 허위의 그림자에 가려졌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레는 오늘도 바람을 맞으며 파타고니아의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